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국어로 소곤소곤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호스트 소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해보셨나요? 그 상대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물론 동성이었을 수도 있고 이성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보통 이성을 사랑하면 이성애자, 동성을 사랑하면 동성애자, 이 여자와 남자를 모두 사랑하면 양성애자라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의 레즈비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제 친구와 같이 진행을 했고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레즈비언 문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 레즈비언은 아니라서 혼자 이 주제를 이끌어가기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찐 레즈비언 손님을 모셨는데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레즈비언 중에 하나, 윤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미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한국의 레즈는 또 어떤지도 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우수 씨. 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가장 궁금한 거는 한국에서 이제 그 레즈비언 씬에서 쓰는 단어들이 조금 궁금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서양에서는 뭐 팸이라고 네. 하던가 네. 뭐 매스크라고 하나요, 한국어로?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씬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펜 말고? 팸 그리고 매스크. 매스크? 네. 매스크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워딩이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원초적으로 팸, 부치 이렇게 둘로만 나눠져 있었고요. 네, 이제 요새는 다양한 성지향성들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찾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이런 부치, 팸이라는 워딩은 잘 안 쓰고요. 이제 성향에 따라서 give, take, and give and take 이렇게 나눠지고 네. 그리고 일스 이거는 스타일의 한 어떤 성향이 아니라 스타일로 이제 호칭을 말하는데 근데 사실 그 팸이랑 부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일의 다른 정의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속 깊이 들어가면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향이요. 향. 어떤 성향이죠? 섹슈얼한 예. 네. 그렇습니다. 눈이 반짝이시는데. 아니요, 지금 거기까지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네.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아무튼 사람의 외향으로 좀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저처럼 지금 머리가 짧거나 확실하게 레즈로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티브라고 해요. 어떻게 티브라는 말이 나온 거죠? 어디에서 온 단어죠? 티나는 부치의 줄임말이에요. 아, 진짜요? 저 몰랐어요. 진짜요? 그게 티나는 부치가 티브군요. 네. 그니까 이제 누가 봐도 티난다. 누가 봐도 레즈비언이다. 이러면 그렇죠. 이제 티브라고 부르는 거군요. 거기서 이제 티나는 부치가 있으니까 부치에 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티브 얘기를 하시면서 전형적인 스타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소위 게이다라는 게 있죠. 네, 저희는 레이다라고 하죠. 레이다라고 하나요? 레즈니까요. 뭐 어떤 점에서 그 레이다가 발동이 되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형적인 외형, 저 같은 티브들은 좀 많이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형적인 그 티나는 부치 티브의 스타일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티브의 스타일이라는 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 길이도
짧고요. 이거는 이제 아닌 경우도 많지만 문신, 타투, 담배, 문단피, 문신, 타투, 담배, 피어싱. 문신이랑 타투랑 똑같은 거 아, 아닌가? 그러네요. 지금 헷갈렸어요. 다시. 네네네. 네, 그러면 타투랑 담배랑 피어싱. 아, 타투, 담배, 피어싱. 네. 3종 세트인가요? 네, 이거를 거의 하고 있다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머리가 짧다 싶으면은 이제 저 사람 이쪽이구나. 그러면 이제 머리가 짧지만,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길지만 타투가 있고 담배를 피우고 하나가 뭐였죠? 피어싱? 피어싱이 있다면 이분들은 조금 어려워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보통 저희가 일스라고 하거든요. 일반인 스타일. 맞아요. 당연하죠. 맞아요. 이건 아시네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본인 계속 티브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문신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아, 담배 피우시고요. 예, 흡연자 있고요. 피어싱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티나는 부츠시군요. 지금 저희 부츠 얘기만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너무 하고 싶어요. 모르겠는데. 하고 네. 싶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저희 좀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향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이제 외향은 모르겠고 대화를 하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대화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듣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아이돌과 노래. 성격상 노래를 잘 안 들어서 잘 모르겠고, 아이돌이라면 제가 요새 최근은 잘 모르겠지만 마마무 아실까요? 전형적인 레즈비언 픽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씨, 예. 그리고 씨, 네네네. 그리고 씨. 예, 그렇죠. 네, 이 네. 세 분으로 말이 다 되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서양 쪽에서는 뭐 걸인 레드라는 가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노래를 들으시면 바로 알 거예요. 그제 뭐 My girl, my girl, my girl, my girl. 그 릴스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수를 좋아한다. 아니면 차펠론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다. 네, 약간 진짜 전형적인 퀴어픽 가수들이죠. 약간 그런 노래를 듣는다라고 하면 조금의 힌트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노래로 힌트를 주는 한국인들은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뭔가 티를 잘 안 내요. 네, 그리고 노래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가수분들도 뭔가 커밍아웃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으시니까. 네, 그쵸. 뭐 게이 씬에서는 좀 몇몇은 있겠지만 확실히 레즈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우수님은 이제 별로 뭐 아이돌에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이제 퀴어 베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돌이 네. 인스타그램에 캐롤 포스터를 올렸다. 사인이다. 이건 힌트다. 이 사람 레즈비언이다. 최소 양성애자다. 이렇게 조금 이제 막 자기들끼리 막 맞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그분은 알아요. 제가 콘서트에서 이제 저희 프래그가 있거든요. 레즈비언을 상징하는 깃발 네네네. 아시죠? 그런 거를 이제 들었다 아니면 손톱이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러면서 팬들끼리의 그런 오며 가며 설명하는 것들이 많죠.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손톱 얘기를 캐츠아이 분들은 이제 네, 그분들은 뭐 거기는 이성애자가 소수자죠. 네, 그쵸. 네, 커밍아웃도 하시고. 맞아요. 어쨌든 이제 저희 갑자기 이제 조금 미디어 쪽으로 얘기가 왔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여름 게이, 겨울 캐롤 레즈. 레즈예요? 겨울 레즈. 예. 그쵸. 여름 게이, 겨울 레즈.
오, 그쵸. 그래서 이제 게이 영화나 드라마는 뭔가 여름 배경인 것이 많고 레즈비언 영화나 드라마는 뭐 겨울 배경이 많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캐롤 명작입니다. 보셨어요? 그럼요. 아이고. 그리고 또 윤희에게. 그거는 진짜. 혹시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 캐롤은 막 이렇게 막 사랑해 막 이런 게 아니라 은근히 스며드는 그런 감정이 있어서 누가 영화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캐롤을 추천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대놓고 주는 힌트네요. 그쵸. 아예 네. 이제 나는 이거다라고 밝히고 싶으니까 캐롤 막 이럴 정도로 그렇고요. 그쵸. 윤희에게는 이제 완전 이제 한국 정서. 만약에 나도 저 나이가 되면 그럴까? 이렇게 상상까지 해보셨나요? 예. 진짜 마음이 가는 영화 중에 하나였죠. 뭐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레즈 영화라고 하면 저는 아가씨를 생각할 것 같거든요. 맞네요. 제가 왜 까먹었죠? 그 김민희 씨와 김태리 씨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 근데 저는 이게 레즈 영화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요? 그냥 레즈를 소재로 한 남자 시선의 영화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감독이 남자분이시니까 이것도 해외에서 따온 영화인 건 아시죠? 네, 맞아요. 책이 원작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네. 핑거 스미스라는 작품이었고 저는 그걸 먼저 봤어요. 아가씨가 나오기 전에. 근데 그 해외판에서는 되게 여러 감정과 그 둘만의 something 그거를 잘 표현을 했었는데 입에 이제 아가씨에서는 자극적이고 네. 딱 그 신선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원작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영화로. 저는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남성 친구와 같이 봤었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대놓고 정말 진짜 여자 커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 좀 스포일러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섹슈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꼭 그렇게 굳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여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뭔가 더 너무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성적 대상화해서 보여주지 맞아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조금 마지막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레즈 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냥 레즈를 소재로 한 영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남자 감독의 한계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치만 좀 그래도 아가씨 많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관심을 갖게 해줬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건 좋은 자극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생각났는데 김서영 씨 나온 드라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마인에서 김서영 씨가 나보다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긁어봤죠. 많이 없으니까 빨리 볼 수 있더라고요. 그쵸. 마인도 가족들끼리 잘 봤어요. 그렇지만 네. 거기 극 중에서 김서영 씨는 되게 가진 게 많은 소수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털어놓고 그 남편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게 문제였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용기가 있다.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쵸. 잃을 것도 많은데 그걸 남편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받을 만한 주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그 드라마 김서영 씨 캐릭터를 이야기하면서 부럽다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제 가족분들에게도 커밍아웃을 하셨나요? 저희 집에 가족이 저 포함 5명인데요. 5 중에 2명 빼고는 아니지 1명 빼고는 알고 있어요. 오, 그럼 그 한 명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혹시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일단 부모님은 한 분에게만 오픈하는 걸로. 그럼 이제 어머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 어머니는 원치 않게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살고 있다. 아, 근데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게 뭐. 예, 뭐, 에이, 뭐 굳이 신경은 안 써요. 그때 뭐 여동생이랑 남동생은 은근히 알고 있을 것 같고 직접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 이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남동생이. 네. 네. 근데 이제 몇 번 뭐 친구들을 초대를 한 적도 있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랬던 적이 많기 때문에 알지는 않을까. 그리고 여동생 분도 알잖아요. 여동생은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예. 때 동생이랑 같이 놀러 오셨잖아요. 제 그쵸, 아파트에. 그쵸. 그날 이제 저희 같이 그죠. 예. 말하십시오. 아유. 말하십시오. 그날 같이 레즈비언 바에 갔었는데 예, 동생이 모를 린 없겠죠. 네, 당연하죠. 그냥 쿨하게 보내줬잖아요. 맞아요. 여동생한테는 되게 오래전에 학부 때 오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동생은 반응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날 울었거든요. 동생이요? 아니면 아니, 제가요. 씨가? 네. 제가 이제 그때는 창피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지나온 과거의 인연과 사귀고 있을 때 싸움을 했고 아이고. 그때는 같은 방을 동생과 썼습니다. 쓰다가 이제 밤에 이랬다 저랬어 울고 이러고 있을 때 여동생이 깼죠. 아, 그 드라마를 이제 다 직관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모를 순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다라는 걸 말했고 여동생은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쵸? 네, 제가 친한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없을걸요. 그니까요. 네. 네. 제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또 여자 고등학교 나오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여자 고등학교에 티나는 붙이면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인기 굉장히 많으셨던 거 아니에요? 없진 않았어요. 없진 없진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많이 괜찮았었어요. 첫 여자친구 언제 만나셨어요? 고1 때요. 빠르네. 빠른가요? 어떻게 만났죠? 같은 반이었어요. 귀여워. 하이스쿨 로맨스잖아요? 맞죠? 그렇지만 조금 어떻게 사귄지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너무 옛날 얘기긴 하죠. 그쵸. 10년이 넘었어요. 아이고. 10년이 뭐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까 드라마, 영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약간 더 크게 그냥 미디어에 네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이제 또 열리는 세상으로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TV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그 게이의 아이콘도 이제 몇 분이 계시고 네네, 그쵸. 그리고 요즘엔 진짜 그 풍자 씨 맞죠? 네, 맞죠. 풍자 씨라고 이제 MTF 네, 그쵸. 네, 그분도 나오시는데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딱딱 떠오르는 대표가 있는데 레즈는 없는 것 솔직히 같아요. 없어요. 있더라도 양성애자다라고 이제 약간 보호막을 두시는 것 같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레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여성분들이 더 커밍아웃을 주저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진지한데 네. 여자분들이 이제 레즈다라고 정체성을 밝히면 그게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성적 대상화가 되면서 이제 리스크가 너무 많죠. 보통의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불러주고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배척 아닌 배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이유일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뭐 남성분들이 그 이제 여성 커플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뭔가 공인이 이제 오픈을 한다면 안 좋은 쪽으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또 레즈비언 소개팅이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 아, 이름이 너의 연애 연애. 네. 맞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왜죠? 못 봤어요. 왜죠? 바빠서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전에 남성분들끼리 하는 그 연애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네네네. 그게 아마 잘 돼서 이제 여자 버전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커플이 하나 있었잖아요. 장미와 자스민 씨. 아, 네. 이 LGBT가 아니 난 좋아하는 사람이 솔직하게는 3명이었어. 장미였어. 장미? 아니 뭐? 아니 뭔 말이고? 아니 장미는 여자잖아. 이거는 동성을 골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 LGBT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것도 제가 보면서 와 열린 대한민국. 네. 점점 더 그렇게 돼야 돼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연애 프로그램까지 나오지 않았나. 아, 네. 네. 그러니까요. 저 사실 강철부대 얘기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오신 분도 최근에 아, 이제 네, 결혼을 커밍아웃을 하셨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 동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 잠깐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 다른 네. 얘기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래요? 도대체 어디서 사람을 만나는가? 도대체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귀는가? 게이 씨는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앱도 있죠. 어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뭐 틴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모두 알잖아요. 게이 클럽은 다 이태원에 네, 그쵸. 있죠. 아니면 종로에 있거나. 그쵸. 근데 레즈는 조금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플도 틴더를 쓰는 것 같진 않고요. 그쵸. 네. 그치만 이제 어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아는 어플이 2개가 있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정말 레즈비언들만 쓸 수 있는 어플인가요? 일단은 맥락상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아시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참여를 해주세요. 인증을 하는데도 어떻게 인증을 했는지. 근데 그 인증은 뭐 어떤 인증이에요? 성별 인증인가요? 민증을 까요. 어. 민증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거기서 어플에서 어떤 포즈로 민증을 어떻게 들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런 인증 방법을 써요. 그럼 이제 민증 이렇게 들고 제 얼굴이 다 나오게. 네. 어머.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플 제작사가 조심해야겠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만큼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어플 만남도 가능한데 뭔가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네. 면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저희도 이제 게이 클럽처럼 레즈 클럽이 있고요. 레즈 술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번개를 커뮤니티에서 번개를 모집을 하고 번개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술집 같은 데서 가서 자연스레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레즈 술집인데 그 조명이 있어요. 테이블에 네. 조명이 하나 있는데 그 테이블 조명에 따라서 보내는 신호가 다른 거죠. 지금은 진지한 얘기 중입니다. 아니면 지금 솔로입니다. 막 합석 뭐 이런 거 해주세요. 뭐 이런 수신호 같은 조명이 있는 술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말 그 술집은 진짜 만남의- 이제 만남의 장소네요. 그쵸. 어머. 근데 실제로 뭐 그런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뭐 일반인들도 솔로 파티 하잖아요. 자리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 요즘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로케이션 소개팅 같은 파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몇 커플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 사귀는 것까지 본 적은 있으나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될 사람은 됩니다. 연애를 굉장히 뭐 당연하지만 뭐 음, 하고 싶어 음. 하시는군요. 그쵸. 굉장히 열망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즐기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성격이 반영이 되는데 거기 이제 참여해서 번개에 참여해서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있고 어플로 먼저 연락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썸을 탄다고 하죠. 네. 그렇게 길게 연락을 하고 오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오프는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죠. 아, 예.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뭐 이거를 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트랜스젠더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퀴어의 만남의 장소는 이태원이지만 네. 레즈비언은 또 다른 장소가 핫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쵸? 그쵸. 홍대로 그쵸. 가면은 레즈들이 많죠. 게이들은 이태원 종로 가면 보실 수 있고요. 레즈들은 홍대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 이제 그 구역이 있잖아요. 네네네. 구역이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제 첫 번째 레즈 클럽이 이제 또 우수님과 아, 네. 그쵸. 저와의 첫 클럽이었죠. 네, 그때 네. 이제 우수님도 처음이지 않으셨나요?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네. 서성이다가 한번 용기 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뒤로도 뭐 술집도 다니고 네. 했는데요. 전혀 아무 일도 뭔가 없었다. 없었다. 전혀 그쵸. 없었다. 차라리 일반 헌팅포차를 가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열심히 술 마시다가 왔잖아요. 그쵸. 네, 뭐 어쨌든 네. 괜찮아. 저희가 결혼 얘기를 했으니까 아, 예. 네, 그 우수 씨는 결혼주의자시죠? 예.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음.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말했을 때도 우선 한국은 지금 동성 결혼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상대방과의 조그만 언약식도 결혼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둘만 그렇게 느낀다면 아니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서 도장 찍고 그 증빙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동반자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반자법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동거인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입양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호를 받고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우수님이 언니를 만난다. 그럼 이제 그 언니의 딸이 되는 예, 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아니면 제가 딸을 입양하거나 굉장히 부적절하게 들리는. 아 왜요? 아 왜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면 제가 입양을 하면 딸이 되는 거잖아요. 제 딸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어쨌든 지금 벌써 저희가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고 새로운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티브 윤우수 씨. 아,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슬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